2,500만 원은 웬만해서는 넘기지 말라고 보통 제가 말씀드려요. 브리더를 하든 농장을 하든 무조건 성과가 좋지 않습니다. 이제 수출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직접 이제 수출하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국내 최대 파충류 농장에 방문했는데요. 먼저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지금 한국동물무역법인이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브리더 크레팍스라고 하는 크레스티드 개코를 전문적으로 번식하고 있는 브리더입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여기를 방문해서 그동안 못 물어봤던 질문들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한 가지를 준비해 봤는데 파충류샵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그래서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파충류샵이랑 농장을 이제 창업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 같은 걸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일단 엄청 어렸을 때부터 이 일을 하는 게 좀 장래 희망이었다고 해야 되나? 실제로 제가 뭐 고등학교 이럴 때 왜 그런 거 쓰잖아요. 장래 희망이 뭔지 이렇게 막 쓰잖아요. 네네. 제가 거기다 막 브리더 이렇게 써가지고 진짜요? 선생님한테 끌려가가지고 막 혼나고 이랬었어요. 이게 뭔 직업이냐. 네, 그쵸. 이거 해가지고 뭐 먹고 살 수 있겠냐 뭐 이랬었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나이가 30대 중반인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파충류를 키웠었고 경력이 지금 저는 이제 진성 오타쿠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그래서 엄청 어렸을 때부터 파충류를 키우다 보니까 한 고등학생쯤 되니까 제 주변에 파충류 샵을 하는 형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인맥이 다 쌓이셨구나.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 이제 그 랩타일 시티의 미스터 단 아저씨가 동물농장에 자주 나오셨는데 제가 중학교 때도 저는 이제 집이 경상도지만 완전 대한민국 끝에 있는 그 동두천까지 기차 타고 가가지고 막 거기서 막 자고 막 이랬었어요 사실. 그거 한번 보겠다고.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이제 군대 전역할 때쯤 해가지고 서울에 이제 비비펫이라고 하는 샵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거기를 운영하던 형님이 제가 이제 휴가 나왔을 때 난 이제 좀 다른 일도 해보고 싶은데 너가 이 매장을 한번 맡아가지고 좀 해줄 수 있냐? 그게 이제 그때 내가 호가 끼어버려가지고 이렇게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딱딱딱 했더니 이렇게까지 키우게 되신 거구나. 근데 이제 그거 따기보다는 그래서 제가 24살에 이제 파충류 샵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업계에 이제 발을 들인 건데 30살까지만 해도 정말 돈이 없었어요.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막 밥도 못 먹고 진짜 뻥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막 살았었고 지금 이제 한국동물무역법인하고 크레팍스라고 하는 사업자가 사실 4번째, 5번째 사업자예요. 정말요? 그 전에 제가 뭐 모니터 전문으로 하는 샵도 있었고 카멜레온 전문으로 하는 샵도 있었고 뭐 다양하게 했었는데 싹 다 말아먹고 그렇게 크레스티드 개코 하면서 좀 잘 된 케이스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충류샵 창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진짜 대한민국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진짜 최고 전문가라고 제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 파충류 샵은 크레스티드 개코가 없을 수가 없어요. 다 들어가요. 그쵸. 한국 파충류 샵은 없을 수 없죠 지금. 진짜 파충류 샵 사장님들이랑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장 많은 연락을 하는 사람이 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막 전국 방방곡곡 구석구석에 있는 파충류샵 사장님들한테 다양한 이야기를 다 들어요. 뭐 어느 정도 판매하시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매출이 언제, 얼마인지, 누가 망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제가 좀 해보면은 파충류샵을 하는데 일단 필요한 건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동물 좋아해야 돼요. 그쵸. 동물을 싫어하는데 돈만 보고 이거를 한다. 뭐 파충류 샵이 됐든 브리더가 됐든 뭐 투자 목적으로 이거 한다. 나 진짜 성공한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동물을 대하는 마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손님이 왔을 때 그걸 손님들이 느껴요. 가격을 어떻게 돈을 많이 버나요 했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데보다 사실 조금 비쌌어. 근데 이 샵 사장, 이 분양하는 사람의 마인드에서 나 진짜 이 가격 아니면은 나 얘 분양 안 해. 이런 게 손님이 느껴지면은 그때부터는 사실 할 얘기가 없다고.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가 이걸 키웠으니까 직접 거기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보낼 때도
좀 제대로 보내고 싶다는 그쵸. 마음이 있어야지만 분양이 될 수 있다. 그죠. 그게 없이 이제 막 기계적으로 한다. 네. 그러면은 다 안 닿더라고요. 아, 네,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돌아보셔가지고 아실 거예요. 아, 그리고 이거 영상 찍다가 이제 막 간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보시고 파충류샵을 창업하시라고 지금 권유를 드리는 게 아니고 혹시 진짜 꿈이 파충류샵이어서 그 차리는 게 목표였던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목적에서 만드는 영상이니까 이 점은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웬만해서는 이제 저도 사실 그런 문의를 엄청 많이 받을 거잖아요. 아, 그쵸. 제가 파충류샵을 하고 싶어요. 아우, 진짜 저는 진짜 3-4번을 말립니다. 아. 뜯어 말려요. 네. 진짜 웬만해서는 하지 말라고 막 뜯어 말리지. 막 권하고 싶은 뭐 그런 일은 아니고. 그쵸. 근데 진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무리 말려도 어차피 하시잖아요. 그쵸. 네.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이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초기에 이제 처음 시작하실 때 네. 이제 필요한 금액이나 네. 뭐 준비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처음 파충류샵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네. 막 너무 큰 매장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제 기준에서 네네. 처음 시작하는 파충류샵이라면은 10평이 최고의 조건입니다. 10평 이상은 절대 쳐다도 보지 말라. 아. 이게 제가 맨날 해드리는 이야기고, 네. 10평 이하는 괜찮지만은 그리고 10평 정도가 딱 적당하다. 그리고 이제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월세는 50만 원 이하. 무조건 네. 그 이상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라고 말씀 많이 드리고요. 그래서 보증금 500만 원에 안에 들어가는 집기들, 그 안에 들어가는 동물들 네. 다 해가지고 네. 2,500만 원은 웬만해서는 넘기지 말라고 보통 제가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제 샵을 운영하는데 또 돈이 네. 좀 필요하잖아요. 그쵸. 혹시 무슨 갑자기 필요한 그쵸. 금액이 필요할 수도 있고.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이게 네. 돈이 항상 필요한 거기 때문에 네. 사업이라는 거는 네. 투자는 한 2,500 정도 보증금하고 보면 갚으면 한 2,500 정도에 뭐 여유 자본 뭐 이렇게 네.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1,500만 원. 그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막 억씩 들고 와가지고 막 샵하겠다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억 투자해봤자 그 돈 절대 못 찾아요. 절대 못 찾기 때문에 하면 큰일 나는 거고. 네. 요 정도 금액이면은 네. 한 달에 그래도 네. 다른 데서, 그러니까 보통 평범한 거 기준으로 네. 다른 데서 일하셨을 때 네. 받을 수 있는 월급? 요 정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정도 금액이어도 충분히 10평 규모의 파충류 샵을 채울 만큼 생물을 다 넣을 수 있고 용품도 어느 정도는 그쵸. 넣을 수 있는 거죠. 다 가능합니다. 네. 다 가능합니다. 막 무리하려고 네.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준비 단계를 거쳤으면 이제 이거를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샵을 이제 어느 정도 잘 되게 만들려면 네. 사장님이 어떻게 하셨었는지가 좀 궁금한데. 어떻게 했다라는 뭐 방법, 뭐 네. 이렇게 성공 방정식 이런 네. 것들에서 뭐 네. 디테일한 이야기가 있겠지만은 네네.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내가 동물을 키우면서 재미있고 아, 네. 이 동물 키우는 게 즐겁고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 네. 시키지 않아도 막 올려야 돼. 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블로그에 올리고 네. 나 이런 거 키우는데 그러니까요. 한번 볼래?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게 일단 가능하신 분들은 네. 자연스럽게 이제 유명해질 수밖에 없어요. 샵이 커가고 샵이 이름을 날리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근데 이걸 되게 막 기계적으로 막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블로그에 네. 글 올리는 거, 맞아요. 파사모에 글 올리는 거, 뭐 인스타그램 하는 거 누가 시켜도 막 숙제처럼 하시는 거 이거는 애초에 시작하면 안 되는 사람들. 아, 귀찮아서 아 내일 올려야지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진짜 잘 되는 샵들은 네. 하지 말고 뜯어 말려도 그걸 해요. 어, 그런 샵을 하셔요. 그러면은 네. 자연스럽게 유명해지고 심지어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막 반년도 아니에요. 3달이면은 막 네. 이미 단골 손님이 막 줄 서고 그런 게 이제 파충류 샵이다. 그러면 사장님이 그런 식으로 이제 마케팅도 하고 네. 손님들도 이끌고 해서 사실 키우셨잖아요. 이제 네네네. 파충류 샵이고 농장이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파충류 샵을 준비하는 분이 있으실 거고 네. 파충류 농장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네. 그럼 이 둘이 네.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아는데 네. 사장님이 이제 농장을 직접 하신 입장에서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네. 것은 샵을 했는데 이분이 만약에 네. 별로 막 성과가 좋지 않다. 음. 이분은 브리더를 하든 농장을 하든 무조건 성과가 좋지 않습니다. 아. 샵이 제일 쉬운 거예요. 아오. 농장이 조금 네. 더 쉬운 거다, 브리더가 좀 더 쉬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샵이 사실 제일 기본이 되는 거고 농장이나 브리더는 동물을 번식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사실 손님을 만나고 내가 동물을 키우고 나의 동물들을 어필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힘들다, 어렵다, 귀찮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농장이나 브리더 쪽으로 좀 빠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은 뭐 네. 손님 상대하고 하기 힘들잖아. 그쵸.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농장과 이거를 접근하다 보면은 네. 그냥 망해요. 제가 농장을 하는 계기가 뭐냐면 네. 제 자랑이지만 네. 저의 개체를 찾으시는 분들이 국내에도 너무 많고 네. 외국에도 너무 많고 네. 이 물량을 감당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정말로 과감히 그러면 내가 손님 만나가지고 분양하는 소매는 포기하겠다. 나는 지금 내가 들어오는 이 모든 네. 물량을 내가 다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키우겠다 해가지고 시작을 한 건데 네. 그런 것도 없이 네. 그냥 내가 동물 번식하면 뭐 사람들이 사가겠지 이러면은 네. 되지. 좀 답변이 있을까요? 네네. 너무 행설수설 내가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파충류 샵을 이제 준비하시는데 이제 손님 대응해주고 서비스를 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나는 손님 대응하지 않고 난 동물이 좋아, 동물만 봐야지 하고 농장을 준비하시는 거는 잘못된 태도고 네. 그러면 어차피 농장도 망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죠? 왜냐면은 샵을 해가지고 네. 내가 어떻게 좀 이 업계에서 좀 유명해지고 해야 되는 건데 네. 샵은 유명해질 수 있는 계기가 좀 더 많아요. 왜냐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네. 근데 농장에 해가지고 사람도 안 만나고 혼자서 동물 키우고 막 하면은 누가 알아주냐고 이 사람. 그쵸. 그냥 혼자서 동물 키우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게 하다가 이제 막 분양 막 번식은 돼. 네. 근데 막 분양을 하려고 하니까 준비가 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막 저한테 막 연락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그때 돼서 이제 사장님 이거 가져가시면 어떡하고. 근데 못 받아요. 뭐 어떻게 받아요 사실. 그러면 이제 지금의 이제 크랩팍스라는 네. 대규모의 이제 농장을 만드셨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파충류 샵을 이제 성공하고 농장을 성공한다면 지금 사장님의 현 상황에 대해서도 네. 좀 말씀해 주시면 아마 동기부여도 되고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제가 전문적으로 크레스티드 개코를 번식한 지는 이제 한 5년 정도 됐고요. 근데 이제 그 전에도 사실 네. 굉장히 많은 파충류들을 제가 번식을 했었어요. 꽤 네. 전문적으로. 네.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었는데 네. 5년 정도의 제 성과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전 세계에다가 이제 지금까지 수출한 국가가 20개국 이상입니다. 웬만한 나라 뭐 일본이 됐든 대만이 됐든 뭐 웬만한 나라에는 지금 다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실제로 미국, 유럽까지도 많이 수출을 했었고 네. 정말 꽤 유명한 미국 브리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 마케팅 쪽으로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미국 내에서도. 네. 근데 이분도 번식을 하지만은 네. 크레가 부족하면은 저한테 주문을 해요. 그리고 제 크레를 받아가셔가지고 네. 본인이 번식했다고 실제 분양도 하세요. 그래서 그래서 가끔 한국 분들 중에서 네. 미국 사이트를 보고 그 크레를 입양을 하세요. 그게 사실 미국 크레가 아니라 내 크레인데 뭐 그런 정도가 네. 있을 정도로 네. 꽤나 네.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네. 저를 좀 알아봐 주시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1년에 제가 크레스티드 개코만 번식하는 양이 네. 아무래도 이게 농사 일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올해는 뭐 몇 마리가 그쵸. 번식되고 할지 모르겠지만 최소 6천 마리에서 많게는 막 8천 마리 정도 될 것 같아요. 와, 크레스티드 개코만. 네. 근데 부족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한창 많을 때는 여기가 이렇게 꽉 차는데 지금 한두 밖에 또 안 남았거든요. 지금 크레스티드 개코가 좀 부족한 네.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뭐 금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뭐 남부럽지 않게 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한 분야에서도 이제 파충류 샵이라는 분야가 되게 어떻게 보면 다른 반려동물 시장에 비해서는 좀 작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한 분야에서 끝판왕을 찍으시면 네. 해외에 수출도 많이 보낼 수 있고 네. 이렇다고 내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 토대로 잘 네. 준비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그죠. 않을까. 그리고 이게 네. 업계가 뭐 네. 작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게 또 하시는 분들도 많지가 않아요. 사실 파충류 농장이라고 해봤자 네. 대한민국에 네. 저밖에 없잖아요. 그쵸. 뭐 일본에도 없고 뭐 대만에도 없고 뭐 중국에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고 네. 그만큼 뭐 힘도 들기는 하겠지만 꽤 괜찮은 직업이 아닌가 지금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좀 번외의 질문을 조금 한번 드려보자면 요즘 막 되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뭐 크레스트 게코를 이제 데려와서 국내가 사실 분양가가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개인 분들도 수출을 이제 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제 수출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직접 이제 수출하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안 됩니다. 일단은 안 되고요. 수출을 하려고 하면은 그냥 꾸준하게 이제 수출을 하려고 하면은 물량이 기본이 돼야 돼요. 왜냐면은 나라를 이동하는 거잖아요. 상당히 번거롭고 리스크도 있고 옮겨가는 돈도 많이 들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크레스트 게코를 미국으로 보내려고 하면은 뭐 부수적인 비용까지 다 합치면 한 250만 원, 300만 원 정도 들어요. 이 비용을 상쇄시킬 만한 양을 미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게 한두 마리 가지고는 택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 바이어들 입장에서는 한 번 거래하고 끝 이런 거는 안 해요. 한 번 내가 거래하기 시작하면 꾸준히 거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지 이번에는 여기 다음번엔 여기 이렇게 거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함과 그 꾸준함을 받쳐줄 만한 물량 이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개인 단위에서 준비가 되겠어요? 그쵸. 이 정도 농장은 있어야지 준비가 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뭐 6,000마리, 8,000마리 한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다 분양이 돼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적은 양이에요. 왜냐면은 보통 해외 바이어들이 한번 수입하면은 진짜 최소 200마리거든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6,000마리가 건식된다고 하면 한 달에 500마리잖아요. 그러면은 두 번 보내고 나면 크레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수출하는 데 있어서는 압도적일 필요가 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하긴 그쪽 바이어 입장에서도 안정적으로 크레가 수량이 항상 확보돼 있어야지만 꼭 만약에 이번에 와야 되는데 꼭 필요해서 이제 그쪽에서도 다 계약이 돼 있을 텐데 그게 만약에 빵꾸가 나버리면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쪽에서도. 그게 그쪽 입장에서는 엄청난 리스크예요. 빵꾸 나는 순간 바로 뺏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맞춰줄 수 있는 업체가 상당히 중요하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와가지고. 그래? 사실 이거 말고도 저희가 또 다른 촬영도 지금 준비돼 있잖아요. 빨리 농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알겠습니다. 농장을 구석구석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